근데 우리 제이준이 누적 남성 배역 개수 10만을 돌파했잖아요. 네네. 주로 어떤 고민이 많아요? 보통 이제 잘생겨지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들 깔고 가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을 조금 개선하고 싶다. 인상 개선요? 그쵸.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화나 보이는 인상. 두 번째는 항상 피곤해 보이는 인상. 세 번째는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인상. 네 번째는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이대로 가기에는 면접에서 손해볼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다섯 번째는 결혼 앞두고 있는 남성분들. 그렇게 5가지 정도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도 화나 보이면서 이거 그 말 아니야? 너 왜 화났어? 이렇게 얘기 듣는 사람들. 예, 화가 안 났는데 그런 말씀을 종종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눈 뜨는 힘이 부족해서 눈썹 들어올리는 힘으로 그거를 보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눈썹이 올라가 보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화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갈매기 눈썹이라고. 그쵸. 이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좀 듣는다 고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 여기가 너무 좁아도 항상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금 화나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짝눈. 눈을 한쪽을 좀 못 뜨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짝눈인 분들도 주변에서 종종 너 왜 화나 보여? 시비 걸어? 이런 말씀 듣는다고 많이들 고민을 상담을 해주시는데요. 이거를 개선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우선 눈썹이 이렇게 피킹된 경우에는 눈 뜨는 힘이 부족해서 눈썹이 올라가 있는 거니까 눈 뜨는 힘을 보강시켜주면 되겠죠. 눈매 교정 수술을 통해서 눈썹을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눈매 교정을 했는데도 간혹 가다가 수십 년 동안 습관이 너무 굳어서 눈썹이 덜 떨어지시는 분들은 보톡스 같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도 눈썹을 떨어뜨려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수술하고 경과 보면서 보톡스를 이 바깥쪽에 살짝씩 놔주기도 하거든요. 이마 쪽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쌍에다가 눈이 이렇게 쭉 찢어지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약간 날카로운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쌍꺼풀 라인을 보통보다 조금 높게, 보통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무쌍이나 속쌍 라인을 원하신다고 하면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인라인 정도로 라인을 살짝 보여주게 가져가는 것도 인상을 순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마 거상 수술을 통해서 눈썹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은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멀어지겠죠. 네, 이것도 인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짝눈. 눈 뜨는 힘의 차이로 짝눈이 있으신 분들은 눈 뜨는 힘을 눈매 교정을 통해서 대칭을 맞춰주면은 짝눈도 개선이 되면서 인상도 훨씬 순해 보이겠죠. 실제로 이렇게 화나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예. 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화나 보인다는 게 고민이신 분들은 수술 만족도가 대부분 높으신 것 같아요. 인상이 확 바뀌니까. 예. 먼저 다음으로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어떤 증상이 있는 거예요? 눈 뜨는 힘이 부족해서 눈동자가 이렇게 까만 자가 덮여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약간 졸린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눈밑 지방 돌출이나 눈밑 꺼짐으로 인해서 눈 밑에 그늘이 지거나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졸려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자가 가려서 졸려 보이는 분들은 눈매 교정을 통해서 검은 자를 조금 더 드러내주면은 인상도 또렷해지면서 졸려 보이는 느낌도 개선시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눈밑 불룩하거나 눈밑이 꺼진 분들은 불룩한 거는 제거를 하거나 재배치를 해서 아래쪽을 판판하게 만들어주면 되고, 꺼진 분들은 필러나 지방 이식을 통해서 또 꺼진 부분을 채워주면은 눈밑의 그늘진 느낌이 개선되면서 피곤해 보이거나 졸려 보이는 느낌도 훨씬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 밑에 그늘 때문에 피곤해 보이는 거군요. 예. 다크서클이 심한 사람들은 이게 예. 눈밑 지방 재배치나 이런 거 하면 없어져요? 그건 안 없어져요. 실제로 보면은 피부 자체가 색소 침착 때문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깔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색소 침착된 거는 눈밑 지방 재배치나 그런 걸로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5층 피부과 가셔서 레이저 진료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감 없어 보인다. 이게 뭐예요? 이런 분들 대부분 특징이 보면 눈이 좀 작으세요. 눈을 못 마주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인다는 그런 오해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예, 자신감이 없어 보이시는 분들은 보통 눈이 일단 크기가 작고요. 그 다음에 눈동자 노출 정도도 검은 자가 노출이 좀 덜 돼가지고 눈매도 조금 답답한 느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눈매 교정을 통해서 검은 자 노출 정도를 충분히 그리고 또렷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고, 쌍꺼풀도 비교적 약간 티나게 하나 강하게 딱 잡아주는 게 인상을 좀 또렷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예. 그리고 눈 크기가 작다 보니까 눈을 앞뒤로, 앞트임이나 뒤트임을 통해서 크기를 조금 이렇게 벌려주는 것도 인상을 개선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 환자분들은 쌍꺼풀 생기는 거 싫어하는 분도 많잖아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 무쌍, 속쌍 원하시긴 하는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설득을 하죠. 요거랑 비교해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순해 보여요? 아니면 인상이 또렷해 보여요? 이렇게. 네. 오히려 남자라고 무조건 쌍꺼풀이 없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상황에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 그거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면접에서 손해보는 거 이게 네. 첫인상 문제인가요? 약간 첫인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다 인상에 관한 얘기는 그쵸. 그 첫인상을 딱 봤을 때 화나 보이거나 아니면은 약간 졸려 보이거나 아니면은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인다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면접 볼 때 첫인상이 조금 안 좋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접에서 약간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도 그 세 가지 똑같겠네요. 네, 결국 뭐 같은 고민이라서 해결 방법도 같죠. 다섯 번째, 결혼 정년기 남성들은 무슨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결혼 정년기, 흔히들 이제 30대 전후로 이제 요 나이 때 계신 분들은 그 당일날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극한치를 끌어올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복 기간, 저희 제이주는 또 결혼 패키지가 있거든요. 일단 저도 이제 결혼을 해본 입장에서 제가 제일 먼저 여쭤보는 거는 스튜디오 촬영 날짜가 언제냐, 결혼식 본식이 언제냐. 그래서 여유 기간이 충분히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수술. 보통 눈 수술 같은 경우에도 뭐 빠르면은 1, 2주, 뭐 길게는 한두 달 정도는 잡아야 되고 또 코 수술 같은 경우에도 뭐 한두 달 정도는 있어야지 붓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니까. 그러네요. 그 회복 기간이 필요하니까. 대신에 이제 요 나이 때 남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PD님도 이제 아마 겪으셨을 텐데 저도 20대 때는 얼굴이 항상 이렇게 V자였고 그랬는데 나이가 30 넘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턱선 흘러내려. 예, 턱선도 약간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게 턱도 잡히고 살도 이렇게 찌면서 얼굴이 약간 넙대대해지는 그런 인상을 가지게 됐거든요. 부은 것 같은 이런 인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효과가 제일 좋은 거는 이중턱 지방 흡입이랑 이중턱 근육 묶기 같은 수술. 그런 걸 해주면은 효과가 제일 좋겠지만 이것도 붓기나 멍 같은 게 좀 오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경우에는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우중 피부과에서 하는 그런 시술들을 통해서 턱 라인을 보완시켜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촉박하다 이런 분들은 뭐 보톡스나 필러 같은 진짜 주사 시술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는 2, 3일이면 충분히 멍이나 붓기 사라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해드리고 있으니까 결혼 앞둔 분들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패키지도 따로 있고 결혼식이 이제 얼마나 남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플랜이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와서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결혼식장이 많이 없어서 결혼식이 1년 정도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경우도 많다던데, 그러면 시간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수술도 많겠네요. 실제로 또 그런 분들 상담을 많이 제가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단 눈 수술. 절개는 대부분 안 하시려고 하시고 비절개 수술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코 같은 경우에는 코를 이제 완전히 좀 많이 높이는 보형물을 써서 하는 수술보다는 무보형물 수술. 코를 많이 높지 않게 자연스럽게 약간 낮고 뭉툭한 콧대를 조금 개선시켜줘서 오똑하게는 보일 수 있는 정도, 그런 느낌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결혼에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너무 큰 무리는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예, 대부분 절개 쌍꺼풀, 보형물 코수술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뭐 크든 작든 수술이든 시술이든 이런 거 이제 상담받아 보시려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남성분들이 실제로 상담하러 오셔서 많이 하시는 고민들 5가지. 화나 보여요? 졸려 보여요? 약간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면접을 앞두고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남자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고민이실까요? 사실 인상을 좋게 하는 방법은 잘 웃고 사람 눈 잘 마주치고 당당하게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원장님도 웃을 때 인상이 제일 좋아 보여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제발.青春上扬。